공부하시는 게 제일 먼저 공부 잘하는 방법은 시험지에 풀고 그 시험 문제 중에 틀린 게 있다고 하면 틀린 거를 기본서건 요약집에 내용 그대로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한문으로 붓글씨로 필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필사. 책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그래서 경전을 옮겨 적는 게 필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시험지에 일단 옮겨 적으시고 그 틀린 문제가 몇 회 모의고사 몇 번 문제 틀렸다. 그걸 몇 번씩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양이 쌓이시게 되면 그 양 쌓인 것들을 A4용지에다가 한번 쭉 해나가십니다. 대신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시는 게 법률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뭐 사기강박이나 비신의 의사표시, 그리고 그 대리에 관한 사안들을 순서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목차에 따라 큰 목차로 A4용지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십니다. 반쳐보시고 정성스럽게 필사해 놓으시게 되면 그게 나중에 뭐 프라틱 비슷한 걸로 제본하는 거 있지 않 그래서 잘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그게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가져갈 내용입니다. 대신 그런 게 한 3번 정도 반복되고 내가 계속 읽어보셨다고 하면 이제 내가 틀렸던 지문이지만 이젠 알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필사하셔야 되죠. 아는 거 빼고 모르는 것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저는 1차 과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세법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국세, 지방세 딱 2장짜리가 나올 겁니다. 국세 1장, 지방세 1장. 그리고 공시법과 관련되어서는 지적법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1장이나 2장이면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등기법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등기법 쪽에서는 3장에서 4장짜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가 얼마이다? 90이십니까? 아니면 95이십니까? 최소한 80 이상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특강한다고 하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아유, 5과목 중에 90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공인중개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데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빼먹어야 되겠다. 그 빼먹을 시간은 공법 시간에 빼먹으십시오. 공법 건너뛰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수업 들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중개사법에서는 80 이상을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10장까지는 만드시는데 10장 넘으시면 안 됩니다. 10장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술입니다. 그건 내가 책 만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법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10장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10장 넘게 되면 내가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민법은 좀 잘하고 계시죠? 예.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기 때문에 바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3번 절차 사시였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문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도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지도의사가 수립한 때는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장관에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것은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했는데 저 7년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토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 분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이제 특광시군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특광시군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장관과 뭐는 해라? 협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특광시군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장관 승인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문이 틀리게 됩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파악할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만 수립하고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저 장기 발전 방향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고 그 비전을 한글로 또 바꾸면 꿈이지 않습니까?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미래 발전상, 미래 꿈에 대해서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누구만?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뭐 국가계획을 붙여주건 이상한 말을 붙여주건 관계없이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항상 누구만?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립, 그냥 니은번은 나중에 천천히 보십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에는 토제 포함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박스의 내용만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동을 해놓습니다. 토제 실시한 경우에는 토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5년 내에 토제 실시한 때, 토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실시한 때는 기초조사에는 토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확정 수립 찾으셨죠? 그리고 기억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다. 가로 해놓으시고 현재 특광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 필요 없지만 장관과 뭐는 해라? 협의는 해라. 그리고 4번 송부 공고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타당성 검토라는 말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5년마다 5년 동을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 말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로 파악하시고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런데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까? 특광시군이.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아무 생각 없으십니다. 아니, 판사는보다 책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7페이지 봐주십시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셨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와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수업 시간 중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수립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국토가 예외도 수립하는 것 각각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대신 수립할 수 있고 요청하면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특이한 예외적 수립 사유로서 국가계획이라는 말 우리 확인하셨고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시장 군수가 뭐하면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중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이 수립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죠. 뭐만 거치면? 협의만 하면. 그리고 생략 기억나셔야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구 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수도권이면 수립해야 되죠. 수도권이면 인구 관계없이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조건 생략 사유 봐주십시오. 무조건 생략 사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응용되어 문제 나오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장관은 승인권자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관은 현행법상 협의 관청이지 승인권자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광역시설 다 만들고 나면 광역계획권은 계속 유지한다? 해제된다. 해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은 2020년도에 수도권과 관련된 정비계획법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에 수도권에 관한 개념이 법률상 없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 법이 새로 개정되면 모를까. 현재 규정에 따르게 되면 2020년도에는 수도권 자체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최근 4년 동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든 주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서울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이거든요. 그 주택 문제를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다양한 시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경기도에는 위성도시, 배드타운 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신 그 배드타운의 개념을 깬 것이 있다고 하면 이기 신도시의 판교입니다. 판교 빼고는 다 배드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과 관련된 여러 도시에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 긍정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폐지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의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승계된다? 단절된다. 단절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는 반면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은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 계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책임지고 수립합니까? 특광시군이.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자도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국도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타당성 검토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여기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전 할 거 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네, 공법은 단순히 외운다 생각하시면 얘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일 겁니다. 민법도 이해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되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찍는 위주로 하시면 되거든요. 예, 12페이지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한 줄 밑에 계획이다.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합니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우건 이해하건 1번부터 6번까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대상 보시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관할 구역 주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특광시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시군,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입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생략하는 것은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기본 계획은 생략할 수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생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양가의 3번에 입안권자 사셨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입안과 계획 수립은 같죠. 입안이란 말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국토는 예외적 입안권자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넘어가시면 박스 찾으셨죠?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때에는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성에 있는 계획이다. 구성에 없는 계획이다. 구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은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구성이 없거든요. 그 구성이 없는 상위 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거칠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 그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그냥 재미로 보시고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차등부터 입안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차등과 차별은 서로 다릅니다. 차등과 차별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평등권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 평등의 표현이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같은 학교랄지라도 평내 5평에 만드는 학교는 3층짜리 만들 수 있지만 농촌에 만들어지는 학교라면 1층짜리 만들 수 있죠. 차등화되게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한다인데요. 농촌 마을에도 평내 5평에 만드는 학교와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만들면 그 학교는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텅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 동원해 놓습니다.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가로해 놓습니다.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과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지만 조속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동시에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한 줄 밑에 장관이 정한다. 공법상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장관이. 그래서 만약 시험에 기준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한다. 라고 하면 기준하면 누가 항상 국장님. 그래서 시도지사를 정한다. 또는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준하면 항상 장관이라는 것. 그리고 2번 결정권자 사실적.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장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관한 내용은 볼 필요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다음 각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올 이야기가 얘입니다. 이번에 시가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데 시가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 말 붙여놓습니다. 직접 써놓으셔야만 나중에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써놓으셨습니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져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장은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만? 시도지사만. 대신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 말 붙어있는 시가조정구역의 때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밑에 3번이 시가조정구역이죠. 그 시가조정구역 앞에다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 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류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영 아파트가 굴 양식장이거든요. 그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얘는 해양사무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주민 입안 제한 사실적. 주민 및 이해관계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국공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면적 3분의 2 그리고 3번 산업유성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면적 3분의 2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동원해 놓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방금 보신 동의 요건 제가 출치란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29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출치란 이야기 안 드렸는데 저 출치란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법률 용어에는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이 있는데 이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요청이란 표현을 현재 사용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청한다.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청한다. 소유자와 요청은 어울린다? 전혀 안 어울린다. 토지 소유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요령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제안. 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뭐란다? 요청. 우리 시험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다. 해제 요청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예. 용어만 알면 어떻게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비행정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고 예외적인 위반권자가 국토입니다. 만약 계급선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은 광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시도의사이죠. 기초인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비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아니, 맞다, 틀리다 안 그랬는데. 맞다. 너무 상급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본문 속에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원칙 특광시군, 예외 국토이거든요.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이 전부이죠. 그 중에 한 명에게 위반 제한하는 것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길 부산에 어떤 개발 사업으로 교도소 끌려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개발 사업하고자 부산 시장에게 제안하셔가지고 뭔가 한 게 있거든요. 촬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뒤져보십시오. 그런 위반 제한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비행정청은 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수 또는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할 수 있죠. 제발 장관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못한다. 그 생각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 확인하실 것은 이런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 지, 산, 대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새로 만들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 그런데 우리 남양주 인구가 얼마입니까요? 65만인데 우리 수도권의 도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심지어 인구 50만 안 되는 도시도 대학은 하나씩 있는 데가 많거든요. 남양주엔 대학 있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저 원래 양정지구에 서강대 들어올 자리였는데 서강대가 무산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그냥 개발 사업하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서강대가 대박 칠 걸 놓친 거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에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양주에는 제발 구리시에게 통합시켜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구리시가 30만이고 남양주가 60만 넘고 나니까 이젠 당당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인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양정지구는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양정지구 쫓아가셔야 됩니다. 돈 벌 것 눈에 보이는데 남한에게 양보하실 마음은 없으시죠?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나버립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앞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작년에는 가번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다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바로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번은 2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과 관련된 요건으로 1. 대상 지역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일 것. 그리고 2번입니다.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연녹지지역부터 생산관리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를 자개생이라 해놓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면서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된 용도를 세분하게 되면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 보전 용도지역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다시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개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유보 용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자개생의 경우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절반 이상 50% 이상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 하여튼 별표는 해놓으셨습니까? 10분 있으면 끝납니다. 졸지 마시고 조는 거 아니시죠? 10분 있으면 끝나십니다. 그래서 자개생과 관련된 사항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45일이라는 말 추천하시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회 30일 가로 해놓으시고 최대 75일 걸린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디귿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맨 마지막 줄에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를 봐 주십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구분하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얘를 뭐라 한다? 집행이라 하고 그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처럼 사실 일산 쪽에도 GTX가 원래 계획되었는데 최근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이 장관 되시다 보니 GTX 개발 사업에 지금 착공했거든요. 그러면 착공할 때 그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고 한 3년 전에 남양주나 일산이나 모두 GTX 만들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공사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에 GTX에 대한 설치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뭐다?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미래에 이거 만들겠다. 단순히 계획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투입 시에는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또는 내 땅 앞에 도로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 되었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소송 건다? 도로 있고 없고 차이가 땅값이 10배에서 20배 차이 납니다. 가만 못 있죠. 예, 그래서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딱 하나.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데 우리 남양주의 예산은 무한정 있다,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터미널 들어와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 만들어지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다 만들면 좋은데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만듭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하나 결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본 계획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공법은 중요한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로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도시군이 그 대상이죠. 그 도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이러한 특광시군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만 도로 만들어지고 전기, 수도시설 만들어지거든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다고 하면 도로, 전기, 수도 없는 도시입니다. 가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보십니까? 거기 가서 살면 나는 하루 견딜 수 있다, 일주일은 버틴다. 1시간도 못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로 봐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생략 가능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꿈, 비전입니다. 가끔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꿈이 없는 친구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살겠다는 이야기 하는 분 계시던데. 알겠습니다. 꿈이 없는 도시도 있다 없다? 꿈이 없는 도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꿈이 없는 도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대신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 인접한 도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입안은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죠.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 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학교 만드는 게 가능한지 그 가능성 따지는 것이 입안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기조사, 주민 의견 청취. 대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인데 공청회는 몇 번?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몇 번? 3번.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그 3번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공람. 그리고 공람하면 생각나는 날짜는 14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그 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공익사업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협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심의.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 국토계획법은 뭐하기 위한 법률입니까? 집행,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개발, 정비, 보존은 남이 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장관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직접 개발, 정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광역도시계획 공부하셨죠? 그 광역도시계획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KTX 만들면서 정찰역 위치까지 모두 정해놨다고 하면 그 사업은 특광시군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직접 해야 되겠습니까? 맡기면 경기도에 딱 하나 KTX역 만들기로 했는데 경기도의사는 또는 시장군수는 자기 동네 하나씩 다 만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남양주와 하남 연결하는 다리, 지금 팔당대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 외에 수석대교까지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서로 합의하면 잘 만들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의사가 대신 만들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누가? 도의사가.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했으면 결정 지어야 되는데 이 결정도 집행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남의 중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안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위반한 사항은 누가? 예, 시도지사라고 해주십시오. 시도지사가. 그리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은 원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상북도에 있는 예자로 시작하는 군의회 의원들이 외국 나가서 좋은 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시군구에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최초에 만들 때는 그분들 무급제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연봉 한 6천, 7천 정도 나온다고 하시던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기초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좀가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광역인 도의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저 기초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우리 남양주가 대도시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의 경우는 누가? 대도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사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었는데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남양 전부였습니까? 남양주 일부였습니까? 일부. 그러면 남양주 일부에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 남양시장이 스스로 위반했다는, 또는 구리시장이 스스로 위반했다고 하면 그만큼은 관할구역보다 좀 좁은 장소이죠. 누구도? 시장, 군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결정 사항을 작년에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해주십니다. 결국 시험 나오는 것은 다른 파트이거든요. 그 파트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위반해야 되죠. 예외적으로 국토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스스로 개발, 정비, 보존을 위반했다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광이 결정한 사항은 특광이 직접 결정하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라면 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시가 조정 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가 조정 구역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오직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오직 뭐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되신 겁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보시면서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요청, 행정청 아닌 자가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제한이라 했습니다. 현재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그래서 저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산, 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 소유자가 입안 제한해서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만들어지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30년 동안 이것만 쫓아다녀서 성공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5년 만에 성공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한 500채, 1000채 지으시면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그냥 강의에서 먹고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후회됩니다. 잘할걸. 머리 한 번만 더 숙였으면 되지 않을까. 괜한 이야기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을 꼭 한번 해주시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다. 저도 강의 때려치고 15년 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쳐 테크노밸리 지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 파악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이 입안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기여량은 전체 면적의 5분의 4, 지산대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고, 저 주민 입안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 면적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30,000 제곱미터 미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이 30,000 이상이 되면 저 30,000 이상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0,000 이상이 아니라 10,000 이상 얼마 미만? 30,000 미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아시는 분만 들어주십시오. 아시는 분만.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만약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 개발 사업의 목적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하는 때는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등을 확보했다면 10만 이상만 확보되더라도 아파트 개발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한데, 특별히 아파트, 연립주택 외 공장, 냉동 창고라는 물류 창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비도시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아니다. 3만 미만이니까. 예, 이건 필요 없고 지금 나오는 것만이라도.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제한시에는 10,000 이상, 3만 미만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개, 생, 유보 용도 지역을 말하는데, 특별히 자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 녹지 지역, 개로 시작하는 것은 계획 관리 지역. 그러면 생으로 시작하는 것은 생산 관리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 관리 지역 뒤에 나오는 생이라면
관리지역이겠습니까? 녹지지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자계생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생이 생산 녹지역이면 저는 자생계라 했을 겁니다. 자계생이라 말은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이기 때문에 얘는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이 산업청 개발지는 지정하고자 한다면 어딜 때? 자계생일 때. 이번에 마석 쪽으로 제2외곽선언도로 뚫리지 않습니까? 뚫리게 되면 얘는 아파트 건설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창고 만들 용지, 공장 만들 용지는 딱이거든요. 만약 내가 내년에 부동산 중개하면서 그 주변에 땅 전문을 하실 때 면적이 10,000 이상 나온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중개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놓는 게. 근데 중개업, 돈이 없. 우리는 항상 돈에서 결정적으로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업하는 주된 목적이 사실은 희귀한 매물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걸 남에게 그냥 돈 받고 거래한다고 하면 내가 받는 게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한번 가공해서 불리게 되면 더 큰 돈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 전문하시는 게 여기에 남양주에서는 좀 좋으실 겁니다. 대신 무턱대고 하시면 나중에 큰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있긴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은 얼마? 50% 이상은 어디에 속할 것?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할 것. 그러면 이런 위반 제한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는 자. 저 위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국토 들어가죠. 특광지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번 제한하면 처리가는 며칠? 공법상 참 특이한 날짜입니다.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은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시설 설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익성이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은 좀 뭐한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 공장 만들겠다는 사람, 냉정창 만들겠다는 사람 이들에게는 비용 부담 시켜도 상관없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큰 이익을 챙기는 자에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여기까지 문제 한 10개 정도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대신 해설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풀어봤는데 정답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달라서 진짜 궁금하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따로 질문 없으면 수업 시간 중에 해설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